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1425년 명령 홍희 1년 조의를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영돈용 부사 유정현 의정부 6조 관원과 강계 이어연의 야인들의 처리를 의논하다. 야인들의 임기응병책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돌아갈 식량을 조금 주어 보내게 하고 만약 돌아가지 않고서 민간을 약탈하면 군사를 정돈하고 장비를 갖추어 사기에 따라 적당히 대응하도록 하고 해빙기를 한하여 그 도의 절제사로 하여금 이를 헤아려서 여연의 방어 군마를 정강하여 보내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강계 절제사 박인길이 병으로 위급하니 전 남포진 절제사 김익생이 대신하다. 익생이 모치상을 당하였을 때 평안도의 변경에 있었는데 임금이 그 인선을 어렵게 여겨 상기를 마치기 전에 기용하여 보냈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올적합의 지위 복동합과 알타리의 지위 이장가가 종이를 청하니 나누어 주다. 명하여 각각 종이 40권을 주고 두량합에게는 30권을 주었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1일 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 춘추 희공을 강독하다.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춘추의 희공을 강독하였다가 부신이 왕에게 말하여 대숙을 부르도록 한 말에 이르러 말하기를 장하도도 그 말이여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비록 이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발언하겠는가 하였다. 부검토 김돈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부신의 말이 후하긴 후하오나 법에 의거하여 논한다면 대숙은 곧 반역한 신하로 어리상 용납할 수 없는 바이온데 왕에게 아뢰어 이를 부르게 하였으니 정대한 언론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공이 관체를 죽인 것으로 본다면 부신의 말이 사리에는 어긋난 것 같으나 그 말의 본의는 후하도다고 하였다. 관체는 관숙과 채숙을 말한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가 새로 주조한 천자철 탄자와 당소철 탄자, 차소철 탄자를 바치다. 전라도 감사가 새로 주조한 천자철 탄자 1104개와 당소철 탄자 1578개와 차소철 탄자 616개를 바쳤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2일 개사 세 번째 기사 각 고을의 신백정을 구분하여 군역을 정하다. 강원도 감사가 계하기를 각 고을에 있는 신백정의 생계와 제품을 분간하여 별표 시위패 수성군에 편의한 대로 그 군역을 정하고 보니 그 정군이 98명이요 봉족이 426명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3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3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이종무 박실 이종성 변희 정호문 등에게 과전을 도로 내어주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장천부원군 이종무와 전도총재 박실과 전부윤 이종선과 전총재 변희와 전동지총재 정효문 등의 과전을 도로 내어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3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칙스를 받을 때의 왕과 왕세자 사신의 위치와 절차 내용 영칙의 종전의 의주 안에 왕세자의 행례 절차도 첨가해 넣었다. 기일에 앞서 유사가 장전을
모하를 서북 쪽에 설치하고 홍문은 장전의 북쪽에 세우고 채붕을 맺는다. 전하의 악차는 장전 앞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고 왕세자의 막차는 전하의 악차 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지형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용정의 오기는 장전 한복판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정은 그 남쪽에 있게 하며 사향 이인의 위차는 향정 좌우에 설치한다. 전하의 지영위는 장전 서쪽 길의 왼편에 북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동양으로 하고 왕세자 이하 문무 군신의 위차는 장전 남쪽에 동서로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문관은 동쪽으로 하고 무관은 서쪽으로 한다. 금고와 의장 고압은 모하루 앞에 갖추어 두고 사로서 맞아 인도하게 된다. 또 성안의 거리와 장덕군 문에 채붕을 맺고 골정은 인정전 한가운데 남향하에 설치하고 안은 골정 남쪽에 설치한다. 칙서 안은 동쪽에 두고 사물 안은 서쪽에 둔다. 향 안은 칙서와 사물 안의 남쪽에 설치하고 사양 이인의 위차는 향안의 좌우에 설치한다. 사신의 서는 자리는 칙서 안 동북쪽에 설치하되 서양하게 하고 전하는 칙서를 받는 자리는 향안 앞에 설치한다. 전하의 지영위는 전정의 서계 아래에 동양하에 설치하고 그 뒤에 소차를 설치한다. 전하의 배위는 노대 위에 북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사신이 전에 오르기를 기다려서 설치한다. 또 악차를 전 서쪽에 배설하고 왕세자의 막차를 인정전 문 밖에 설치하되 지형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의 배위는 전정의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문신은 동쪽, 무신은 서쪽으로 하고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며 관위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되 모두 북향하여 마련한다. 사례와 사찬의 자리를 전하의 배위에 북쪽에 설치하고 인내 이인의 자리는 사찬의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동서로 나누어 서로 마주 보도록 하며 인반의 자리는 여러 신하의 배위 북쪽에 설치하되 동서로 서로 마주 보도록 한다. 의장은 전정의 동서에 진설하고 악부는 여러 신하의 배위의 남쪽에 설치한다. 그날의 전하가 시복 차림으로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의장을 갖추고 무하루로 나온다. 자신이 장차에 이르려고 하면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인반은 여러 신하를 인도하여 먼저 지영위로 나아가서 나누어 쓰고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영위로 나아간다. 칙스가 이르면 전하가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몸을 굽혀 맞이한다. 사신은 칙스를 용정 가운데 두고 사물을 떠맨 자는 장전 앞에 쓴다. 용정이 나와 길에 오르면 사양 이인이 향정을 양쪽에서 끼고 모시면서 계속하여 향을 피워 올리고 용정이 남향하고 조금 머물고 있으면 금고가 앞에 있고 다음에 여러 신하들이 말을 타고 가고 다음에 왕세자가 말을 타고 가고 다음에 전하가 말을 타고 간다. 다음이 의장고 악이고 다음이 향정이고 다음이 칙서 용정이고 다음이 사물을 떠맨 자이다. 다음에 사신이 용정 뒤에 따라간다. 영접의 형차가 장덕궁에 이르면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인반은 여러 신하를 인도하여 서문을 거쳐 전정으로 들어와서 각각 동의의 배위로 나아가고 의장을 들여다가 배설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와 서계 아래의 지영위로 나아가면 사신이 칙서 용정과 사물을 앞세우고 종문으로 들어온다. 전하가 몸을 굽히고 왕세자와 여러 신하들은 모두 반열에서 돌아서서 몸을 굽힌다. 지나가면 몸을 바로 편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소차로 들어가고 사신이 전으로 올라가서 칙서와 사물을 안 위에 놓으면 인내가 사신을 인도하여 사신이 서는 자리로 나아가고 인내가 다시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로 나아간다. 사찬이 국궁 사배 흥 병신이라 창하면 전하가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국궁하며 풍악이 시작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사찬이 꿇어 앉아라 창하면 전하가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꿇어 앉는다. 사향이 이인이 향한 앞에 나아가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올리고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올리며 세 번 향을 피워 올리기를 마치고 나면 각각 안 위에 놓고서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사찬이 부복 흥 병신이라 창하면 전하는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편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 향한 앞의 수칙 위로 나아가 북향하고 쓰면
사신이 제서가 있소한다. 인내가 꿇어 앉으라고 찬하면 전하가 꿇어 앉는다. 사찬이 꿇어 앉으라 창하면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이 꿇어 앉는다. 사신이 칙서를 받들고 서양하여 전하에게 주면 전하는 칙서를 받들고 근신에게 준다. 사신이 사물을 받들어 전하에게 주면 전하는 그 사물을 받아 근신에게 준다. 근신이 칙서를 펴들고 꿇어 앉아 바치면 전하는 이를 보고 나서 근신에게 도로 준다. 인내가 부복 흥 병신이라 찬하면 전하는 부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편다. 사찬이 부복 흥 병신이라 창하면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이 부복하여다 일어나서 몸을 편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고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면 사찬이 국궁 사배 흥 병신이라고 창하고 전하가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국궁하며 풍악이 시작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펴면 풍악이 그친다. 사찬이 이해가 끝났다고 창하면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나아가고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나가고 왕세자는 그 위차로 나아간다. 유사가 걸정을 걷어치운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전으로 올라가서 동양하고 사신과 더불어 서로 마주보고 쓰면 인내가 국궁 예배 흥 병신이라 찬한다. 전하는 사신과 더불어 몸을 굽혀 제비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편다. 곧 다래를 행한다.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고 인내가 사신을 인도하여 나와 이방으로 나아가면 왕세자가 이방으로 나아가 사신과 더불어 돈수 제배례를 행하고 나온다. 다음에 제군, 그 다음에 문무 일품 이하의 순서로 차례로 행한다. 얘가 끝나면 만약 사신이 이방으로 가지 않고 나가면 각사와 분사에서는 먼저 태평관으로 가서 예를 행한다. 인내가 사신을 인도하여 나가고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인정문 밖에 전송하고 태평관으로 따라가서 하만연을 베푼다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3일 가보 네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가 각 고을의 자제 중 시위에 합당한 자 50인을 선발해 올리다. 말달리기와 할술기에 능하고 가풍이 착실하여 시위에 합당한 자 50인을 선발하여 올렸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4일 을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4일 을미 두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이직이 황제의 우후한 예우를 받고 북경에서 돌아오다. 하등극사 영의정부사 이직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와 복명하고 화담 이장을 바치고 부사 이각은 어주에 머무르며 명나라 사신의 행차를 기다렸다. 이직이 북경에 있을 때 황제가 우후한 예로서 대우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4일 을미 세번째 기사. 수령의 딸이 혼인할 때 수령의 급가를 없애고 집에서 혼인을 이루도록 하다. 명을 내려 수령의 딸이 혼인을 이룰 때 수령 등의 급가를 없애고 다만 그의 아내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서 혼인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법식을 삼게 하니 안변도후부사 최견의 장계로 인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4일 을미 네번째 기사. 사마천의 사기의 인쇄를 위해 충청전라 경상에서 종이를 공물 내게 하다. 충청전라 경상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사마천의 사기를 인쇄하여 반포하고자 하니 그 책을 인쇄할 종이를 공물로 닭종이를 사서 제조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4일 을미 다섯번째 기사. 서운전의 두 기관에서 율학, 역학의 예로 각기 그 과목에 급제한 자로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서운, 전이 두 기관의 권진을 지금부터는 역학, 율학의 예에 의하여 각기 출신한 자로서 입속하게 하고 그 출신하지 않고서 이미 입속한 자는 모두 시험을 선발하여 수용하도록 하소서. 출신은 그 과목에 급제한 자의 들이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4일 을미 여섯번째 기사. 의금부의 관원으로
하여 노상 폭력배를 체포 논죄하게 하다. 병조에서 의금부의 천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시정의 무리들이 일시적 혈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백주의 가로 상에서 구타를 자행하여 심지어는 사상자로도 있는데 의금부는 난독을 금지하는 직임으로서 이를 일임 맡아 방과함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전에 준수하던 예의에 의하여 의금부의 관원은 이런 사람을 발견하는 데 즉각 체포하여 전옥에 가두고 형조에 입문하여 그 죄를 결단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정월 22일 의순관에서 명수와 규모를 알리다. 평안도 감사가 치보하기를 사신이 이번 정월 22일에 강을 건너와 의순관에 도착하였는데 두목간 33명 내에 북경에서 온 사람이 18명이고 요동에서 온 사람이 15명이고 계자가 50짝이고 호송하는 군졸이 625명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박실 윤봉이 왕의 하사품과 관직의 제수를 크게 기뻐하다. 원접사 공조판서 이명균이 글로 썩게 하기를 부산 내관 박신이 말하기를 초서피, 토표피, 청서피, 적호피, 산달피 등을 사고자 하니 마땅히 준비하여 기다려달라 하옵고 상사 윤봉은 그의 아우 윤중부가 의관의 하사와 관직의 제수를 입은 것을 기뻐하여 말하기를 중부의 어리석음은 그 외모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무슨 공로가 있어 전하의 이와 같으신 은혜를 받았단 말인가. 다만 전하께 없어 위로 황제를 공경하시고 아래로 소인을 생각하옵신 소치일 것이다. 분수에 넘치어 능히 보존하여 지키지 못할까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5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세종 상제의 문공가래를 엄히 지키도록 청하는 사관은 좌사관 유계문 등의 상소문 신등이 생각하건대 불시의 도는 청정과욕으로서 종지를 삼고 경문을 외고 복을 비는 것으로서 임무로 삼는 것입니다. 서역의 석가는 바리떼를 가지고 걸식하고 설산에서 고행하여 드디어 그 도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가 중국 땅을 밟은 것은 동한의 명제 때로부터 비롯하였는데 이로부터 그 뒤에 역대의 군주가 부처를 섬기고 복을 구하였다가 도리어 화를 얻은 자가 사책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제 감히 최언하지 않사오나 우리 동방의 일로 말씀드린다면 호승 순도가 부진으로부터 고구려로 들어왔고 마라난타가 진나라로부터 백제에 가져왔으나 마침내 두 나라의 면막에는 보익함이 없었고 신라의 만렙에는 성안에 사찰이 태반이나 되었으나 나라가 망하였고 전조에 와서는 보호와 나온 같은 이는 도를 얻었다고 일컬었던 것이오나 또한 나라의 운명에는 보익함이 없으니 그 충리로서 비보한다는 설은 진실로 좋게 믿을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옛날 당군조선과 기자조선에는 모두 불시의 충리가 없었으나 그 지난 연수가 모두 1000년을 이르렀으니 일찍이 성조에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리라고 이르겠습니까? 리라고 이르겠습니까? 불시의 법을 뿌리 뽑고 불상은 녹여 돈을 만들고 중은 머리를 길러 군병에 충당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다만 그 도를 행한 지 이미 오래므로 갑자기 다 도태할 수 없으므로 이에 오교 양중을 줄여서 성안의 흥천사를 선종에 속하게 하시고 흥덕사를 교정에 속하게 하시고는 거기에 거주하는 승려의 정수를 220으로 급전이 100결이요 노비가 49인데다가 자귀까지 더하였으니 그 덕이 지극히 우악하고 시고 은혜 또한 지극히 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판서 종사사 중호와 장무인 중덕보회와 대선사
조연과 판교종사, 해진과 장무인 대사, 신위 등이 비록 석가의 도제라 이르오나 설산에서 고행한 유가 아니고 성안의 절에서 편히 거처하면서 전토의 세로 배불리 먹고 있으니 의당이 위로 국가의 뜻을 몸받고 아래로 승려들의 일을 살피며 힘써 승려를 모아 함께 거처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주상의 복을 빌어서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을 도모하여야 할 것인데 일찍이 이를 도모하지 않고 일신의 자복만을 힘써 드디어 승려들로 하여금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여 절을 비교하고 충리를 게을리하여 각각 120명이 거처할 곳에 그 권원이 100여 명에 이르므로 그 까닭을 핵실에 물으니 모두 출입하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으니 이는 성상의 언덕을 저버리고 저희들의 잘못을 가리움이 분명합니다. 이미 그 스승의 충리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또 법을 세운 본의를 어기니 그야말로 정로를 황폐하게 하는 가시덤불이요 성문의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논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후하게 하는 자에게 박하게 하면 박하게 하지 않은 곳이 없어 그 종말에 가서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데에 이르러 비록 육도와 만행이 갖추어 원만 하더라도 또한 그 불충과 불효의 형벌을 속하여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도로서 물욕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록 석가와 같은 의진이도 반드시 설산에 들어가서 6년간을 고행한 연후에야 그 도를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양종에 거처하는 자는 성안의 사찰에 배불리 먹고 시정의 여염집을 왕래하여 항상 여색과 더불어 난잡하게 거처하고 있으니 어찌 능히 도로서 물욕을 제어하며 그 도를 정수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옵게하오서 중호, 보혜, 해진, 조연, 신위 등을 유사히 내리시어 법에 의하여 죄를 과하게 하시고 선종, 교종의 양종을 혁파하고 선직을 폐지하며 40세 이상의 승도로 하여금 산수 좋은 곳으로 나가 거하게 하여 불도를 닦게 하고는 그 전토를 삭감하여 군수를 보충하고 그 노비를 빼앗아 잔패한 역에 예속하도록 하소서. 그 밖에 도반승도들이 온 세상 백성을 속여 미혹시키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가세를 기울여 파산에 이르게 하면서도 부처에게 재올리는 승도는 누워서 받고 편히 앉아서 먹으니 백성을 해롭힘이 너무 심하옵니다. 오형에 속한 것이 3000가지에 이르오나 그 죄가 불효보다 큰 것이 없고 또 불효의 죄는 부모의 과실을 구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버이가 죽으면 크게 불공을 베풀고서 매양 죄 없는 부모를 죄 있는 것처럼 부처와 시왕에게 고하고 그 죄를 면하기를 비니 그 불효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설사 부처와 시왕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그 한 그릇의 밥의 공양으로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이치가 있사오리까? 그 허탄함이 또한 심합니다. 그 지각 없는 백성은 좋게 말할 것이 못되나 밝고 지혜 있다고 이르는 자도 또한 속임과 꼬임에 미혹되어 죄를 두려워하고 복을 사모하여 수륙죄를 베풀고 친히 정례를 행하니 진실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신등이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기를 이것이 다만 명목 없는 허비일 뿐 아니라 이 불도의 행함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패하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40세 이하의 각 사찰의 도반 승도는 모두 머리를 기르게 하고 다시 머리를 깎지 못하게 하여 그 근본을 금하게 하며 무릇 대소인민의 상제의 예를 한결같이 문공가래에 의하여 불공을 베푸지 말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엄중히 법을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이 소는 형조에 내리게 하고 중호 등은 유를 상고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금이는 불상이고 충리는 제사하며 복을 비는 것이고 오형은 먹물로 자자하는 묵형, 코를 베는 익형, 뒤꿈치를 베는 비형, 불화를 까는 궁형, 목을 베는 대이벽, 시왕은 저승에 있다는 진관왕이고 초강왕, 송제왕, 오간왕, 염라왕, 변성왕, 태산왕, 평등왕, 도시왕, 오도전륜왕의 10왕이다. 정례는 불전에서 이마를 땅에 대고 가장 공경한다는 뜻으로 하는 절이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25일 병신 5번째 기사. 각 관서의 제국을 모두 대관에 청하여 수입과 지출을 하도록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각 관서의 제국은 반드시 대관에 청하여 검사를 받은 뒤에 출입과 지출을 행하는데 이제 사슴서의 금전 출납을 다만 본수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하면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옵건대 다른 관세의 예에 의하여 역시 대관에 청하여 수입과 지출을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25일 병신 6번째 기사. 사신이 사고자 하는 모물을 평안 함경도의 공물로 무역하여 올리도록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명나라 사신이 사고자 하는 모물 중에 초피 2000장은 평안도 함경도의 적코피와 산달피와 이피 각 1000장은 각도에 나누어 정하고 모두 공물로 이를 무역하여 오는 25일 안으로 올려 보내도록 하고 반배구와 진우도 각각 2, 3부씩 아울러 무역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25일 병신 7번째 기사. 멧돼지, 사슴, 토끼, 산, 꿩을 각도에 나누어 정하고 의빈의 칭호로 진상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수강궁에다 나벌에 진상하는 멧돼지, 사슴 각각 5마리와 노루 7마리, 토끼 15마리와 산, 꿩 50수를 각도에 나누어 정하고 서울에 써바치는 예에 의하여 의빈의 칭호로 진상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26일 정묘 첫번째 기사. 조회를 받다. 올량학과 알타리도 따라서 조회하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26일 정묘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26일 정묘 세번째 기사. 황주 선유사 총재 성담생이 선운을 받들고 길을 떠나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26일 정묘 네번째 기사. 이종무 익평부원군 석건의 아들인 인의예 김익생 등을 관직에 제수하다. 이종무로 장천부원군을 삼고 이인으로 정흔대부 신의군을 삼고 김익생으로 강계절제사를 삼고 이의예를 모두 통정대부로 원윤으로 삼고 이무생 이귀생은 모두 중직대부 정윤으로 삼았다. 인의예는 익평부원군 이석근의 아들이요 무생과 귀생은 공정대왕의 척실의 아들이었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1월 26일 정묘 5번째 기사. 전 판중군부사 정력의 졸기. 역의 자는 순지인내 본가는 해주이다. 홍무 을묘년에 비로소 벼슬 하고 공무를 다스리는 여가마다 학문에 힘쓰더니 개해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좌정원에 임명되고 외임으로 나아가 교주도 안념부사가 되고 내직으로 들어와 사흥부 지평 전랑 형조 의랑이 되고 다시 연안 안변 남원 양주 재령 함주의 육업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들어와 예문관 직제학 지형조사 좌간의 우사관 형조 참의로 호조 참의를 거쳐 풍해도 도관찰사 중군 동지총재에 임명되었고 하정사로 북경에 갔다가 돌아와 한성부윤에 임명되고 참지의정부사로 태종의 원종 공신 노권을 받았다. 대사헌 예문관 제학으로 천전되고 외적으로 나아가 충청도 도관찰사가 되었고 들어와 판한승부사에 임명되었으며 예조, 형조, 호조, 이조의 사조 판서를 역임하고 의정부 찬성사가 되었다. 또한 한승부사로 사사연사가 되어 북경에 갔다가 돌아와서 의정부 찬성사가 되고 예문관 대제학과 판중군 도총재부사를 역임하고 병으로 사면하였다. 한가로이 살면서 두 아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나는 평생에 다만 임금께 충성하는 한 마음이 있었을 뿐이다. 너희들도 나의 뜻을 본받으라 하더니 이에 이르러 병으로 졸하였다. 사람들이 중후하고 궁금하여 집에서 거처하며 사치하지 않았으며 비록 왕실과 혼인하여 벼슬이 일품에 이르렀으나 교만한 빛이 없었다.
행정에 있어서는 너그러움과 간소를 위주로 하였다. 태종이 일찍이 말하기를 정력은 마음가짐이 충직하니 덕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의 딸을 효령대군의 부인으로 삼았다. 임금도 또한 후한 예대를 가하였고 그가 질병이 있을 때에 의의를 보내어 위문하고 약물과 주찬을 내렸으며 졸함에 미쳐서는 내관을 보내어 조상하고 3일간 조회를 정지하였으며 장사를 관에서 보게 하였다. 정도라 시호를 내리니 청백으로 절개를 지킨 것을 정의라 하고 마음으로 능히 의를 제어하는 것을 도라 한다. 두 아들은 정충경과 정충석이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7일 무술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8일 기해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8일 기해 두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찬물을 내리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8일 경자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9일 경자 두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9일 경자 세번째 기사 토관이 죄를 범한 경우 죄벌의 예를 정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함길평안 양도의 토가는 경관직의 예로서 논할 수 없사오니 만약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청컨대 권무의 예에 의하여 속벌을 거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죄벌을 논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정부에 내려 여러 조와 같이 의논하게 하였다. 참판 최부 이수와 좌의정 이원 등의 건의하기를 이는 이미 유품을 받기 온즉 형벌을 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죄를 속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들어주도록 하소서 하고 판사 신상 첨찬 이지강 찬성황이 영도령 유정현 등은 건의하기를 토관의 참에는 권무의 예에 의하여 벌을 논하고 그 가운데 일찍이 경관을 지낸 자와 음직에 있는 자손은 속을 거두고 죄를 면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유정현 등의 건의에 따라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9일 경자 네번째 기사 경상전라에 각각 백성의 고통을 조사하게 하기 위해 찰방을 보내다. 찰방을 나누어 보내어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점을 묻게 하였으니 경상도에서는 한성 소윤 황보인을 보내고 전라도에는 직예문관 이종규를 보내었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일 신축 첫번째 기사 조회의 알타리의 지휘 마좌화 올적합의 복동합 등이 있어 음식을 궤양하다. 조회를 받았다. 알타리의 지휘 마좌화와 올적합의 지휘 복동합 등 14인이 조반에 따라 서반 사품의 반열에 있으므로 명하여 이들에게 음식을 궤양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일 신축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일 신축 세번째 기사 사신이 구매하려는 피물을 인수부 등의 관아의 포화를 사용하여 매입토록 하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이번에 온 사신이 구매하려는 피물을 청컨대 인수부, 인순부와 내자시, 내섬시, 전농시와 제용감으로 하여금 그 관아의 포화를 사용하여 자원하는 사람에게서 각각 초피 150장, 이피 80장, 호피 50장, 산달피 100장을 매입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일 신축 네번째 기사 북경에 갈 때 사신 개인의 말 외에 임의로 군인의 말을 쓰지 못하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전에 북경으로 가는 사신들이 사사로이 개인의 말을 가지고 가다가 중로에서 유고하면 각 참이나 혹은 호송군의 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평안도는 본래 말이 생산되는 곳이 아니므로 비난한 참리나 군인들의 말을 먼 길에 타고 갔다가 혹은 죽기도 하고 혹은 병들기도 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지고 가는 개인의 말이 비록 유고함이더라도 임의로 각 참이나 군인의 말을 가지고서 북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중외 관리 모두 고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좌사관 유계문 등의 상소물.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이 수령을 선택함보다 더 중한 것이 없으니 수령으로 그 참된 사람을 얻으면 백성이 그 복을 받고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그 화를 받을 것이니 어찌 청렴한 사람을 택하여 쓰지 않으오리까. 옛날에 한나라 선제가 일찍이 말하기를 서민들이 전리에서 편히 살고 근심과 한탄이 없는 것은 오직 어진 이천석이 때문이다 하였고, 장제도 또 말하기를 속된 관리들이 외모를 가장하여 옳은 것 같으면서도 옳지 아니한 것을 짐은 몹시 싫어하노라 하였으니 정녕 이 말씀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조의 시행하는 모든 것이 한결같이 옛일을 쫓아서 생민에게 이익되는 일은 일으키고 손해되는 일은 제하지 않은 것이 없사오나 오히려 여러 소인의 무리들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유풍을 우려하여 그 법을 제정하기를 만일 풍간이나 아전이나 백성들이 그 수령과 감사를 고소하는 것이 있으며 그의 고한 바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종사의 아니나 불법 살인에 관계되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또한 그 고소를 받지 아니하고 장 100대 이후 3처리에 처한다 하였으니 가위 밝은 시대에 훌륭한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장리들에게는 다행한 일이나 소민들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대개 백성을 억압하고 재물을 긁어 모으는 자들이 군현에 널려 있어 고유를 짜내고 골수를 깎아내어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복을 채운다면 백성이 부지하고 살 길이 없어 바로 근심과 원성이 있을 것이요. 입으로 그 탐호를 말하고자 하여도 죄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하면 드디어 장리로 하여금 편안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욕심을 마음껏 부리게 될 것이니 백성들의 피화를 어찌다 말하겠습니까? 근래의 일이 너무나 명백하와 좋기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인수산 조진 같은 자가 앞에서 창시하고 최세운 이지실이 그 뒤를 이어 모두 죄를 입었사오니 탐호의 기풍이 지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교화현의 서원 정을방이 이 죄에 걸림을 두려워하여 산호 두을언을로 이름을 고쳐 그 수령 조만안의 범한 바를 고하여 말하기를 기민을 구제할 미국 30석을 사사로이 매각하여 남용하였고 국고 의창의 환상국의 수납을 과중하게 하고는 이를 다시 두량하여 따로 저장하였다 하였사오니 그 고소한 바와 같다면 이도 또한 장리인데 고만한 자만 홀로 그 죄를 받는다는 것은 진실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중외의 관리로서 장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비록 은사가 있어도 그대로 율에 의하여 결단하고 불법 살인에 이르러서는 특사의 용서를 받게 되니 이로써 본다면 장리의 죄는 중하고 불법 살인의 죄는 경한 것입니다. 경한 것은 고소를 허용하고 중한 것은 고소함을 불허하고 있으니 이는 오로지 그 법을 쓰는데 중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실로 아름다운 법전의 결함이 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중의 관리로서 만약 관인의 재물을 착복한 자가 있으면 모두 고소를 허용하여 탐호를 징계하고 민생을 위로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급한 일이 아니다. 내가 후일에 친히 너희들을 보고 말하리라 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일 이민 세 번째 기사 하등급 부사 총재 이각이 들어와 복명하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일 이민 네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에게 환조 이상의 자손 두 왕후의 척속을 족파라 호칭하게 하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환조 이상의 자손은 족파라 호칭하고 두 왕후의 척속도 예제에 의하여 시행하고 또한 족파라 호칭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2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명나라에 바칠 공물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함길도 감사에게 명하다. 제주 도안무사에게 전지하기를 사신이 미체를 구하니
녹흑색으로 연쇄하면서도 극히 긴 것을 국고에 미두로 다량 무역하여 실에 미치도록 올려보내라 하였다. 또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명나라에 바칠 금웅피를 품질이 좋은 것으로 택하여 공사의 물품으로 무역하여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미천은 좋은 다리꼭지.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2일 이민 6번째 기사. 시는 땅에 갇혀있는 강도 문막동을 참형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시는 땅에 갇혀있는 강도 문막동을 참형하였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2일 이민 7번째 기사. 형조에서 상중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을 논하게 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일찍이 전지를 받자 없기를 상중에 있는 자가 만약 사죄를 범하였다면 모르거니와 장형 이하의 죄는 다른 예에 의하여 결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 의정부 제조와 더불어 같이 논의하라 하셨습니다. 이 전지를 공경히 받으러 의논하였는데 상중의 죄를 범한 자는 부모의 상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는 자이오니 다른 예에 의하여 결단하는 것이 옳고, 다만 부모상을 당하기 전에 범한 도유 이하의 죄로서 상을 당한 뒤에 적발된 자는 10악을 제외하고는 노질인의 예에 의하여 속전을 바치고 그 가운데 죄받기를 자원하는 자도 또한 상을 당한 지 100일 후에 죄를 결단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병조에서 사복시의 여러 관원들이 본시의 말을 타다가 치사하게 한 죄가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친상을 당하여 죄를 잊게 된 것을 임금이 불쌍히 여겨 이를 형조에 내려 논의하게 하였던 것이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3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강계절제사 김익생이 임지로 가며 배사하니 소식을 폐지할 것을 명하다. 인하여 말하기를 경이 진에 부임하면 소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경에게 소식을 폐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경이 진에서 저쪽 사람들을 접대할 때는 띠는 금대를 착용하고 평상시에는 오각대를 사용하라 하였다. 저쪽 사람은 여진 사람이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4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한 성부에서 우마를 도살하는 자를 수색 체포하여 엄히 검단하게 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삼가 경제육전에 한 조목을 상고하오니 먹는 것은 백성의 근본이 되고 곡식은 소의 힘으로 나오므로 본조에서 금살 도감을 설치하고 중국에서는 쇠고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이 있으니 이는 농사를 중히 여기고 민생을 후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는데 그 우마를 도살하는 자는 오로지 이 신백정이기 때문에 영락 9년에 신백정을 조사 색출하여 도성으로부터 3사 밖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이 금지법이 무너져 드디어 성안과 성밑으로 모두 돌아와 살면서 한가로운 자빈과 더불어 같이 우마를 훔쳐내어 도살을 자행하니 그 간악함이 막심하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백정과 그 첫사를 모두 조사 탐색하여 아울러 해변 각고로 옮겨 군역에 충당하고 군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행문하여 원주지로 도망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우마의 고기를 먹는 자에게 다만 태형 50대를 가하니 사람들이 이를 모두 가볍게 여기고 그 고기가 나온 것을 묻지 않고 공공연하게 사서 먹으므로 도살이 금지되지 않고 있사오니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그 후부터는 그 실정을 알고서도 고기를 먹는 자에게는 청컨대 제서 유의율로서 논단하게 하고 한성부로 하여금 이를 수색 체포하여 엄중히 금단을 가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휴.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평양 부원군 조대림이 선원을 가지고 길을 떠나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5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부운래우와 산천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6월 5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승려 중호 해진 등의 죄를 들어 벌할 것을 형조가 아뢰니 불허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사관원의 장신에 의하면 승려 중호 해진 등이 그 사찰 안에 정하여진 승려의 수를 많이 골던하게 한 죄를 가지고 율문을 상고한 바 지금의 이전을 어긴 것이 가장 큽니다. 장무, 보혜, 조연, 신위 등에게는 태 50을 가하고 중호, 해진은 한 등을 감하여 태 40을 가하고서 아울러 모두 환속하게 하고 원적으로 돌려보내어 당차하도록 하옵소서라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당차는 승려가 환속하면 나라에서 정한 속인의 노역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판부사 정력에 대한 제문. 여간을 보내어 작고한 판부사 정력에게 취재하였다. 그 제문에 말하기를 수명의 길고 짧음은 진실로 하늘에 달려 있으므로 면하기 어려우나 은혜와 예우의 본수는 마땅히 임금에게 있으니 융후를 다해야 한다. 더욱이 저 어진 신하에게는 마땅히 융숭한 전을 거행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경은 덕성이 돈독중후하고 흉금과 도량이 침심웅혼하였도다. 일찍이 경서의 뜻을 독실히 하였고 향상효제에 힘써 행하였도다. 재능은 경제에 뛰어났고 식견은 시위에 통달하였도다. 검소하여 화려한 외식이 없었으며 온화하고 확고한 조수가 있었다. 간운에 발탁되어 곧은 도로 행하여 옛사람의 유풍이 있다는 명성이 있었고 여러 번 언관이 되어 밝고 능하였다는 칭송을 얻었으며 이미 조정에 배설을 하였으면 이름을 사림에 떨치었다. 태종과 지우를 맺어 드디어 그 공적을 원종공신에 기록하였고 또 숙녀를 낳아 드디어 우리 집과 인친을 맺었으니 그 은총과 사랑의 융숭함이 다른 관원에 비할 바 아니었다. 헌보의 장관이 되었으는 풍기를 진작시켰고 경조의 수반이 되었으는 기물을 밝게 정제하였다. 절원을 받아 도를 다스리어 은혜와 위엄이 아울러 행하여졌고 여러 조의 판서를 영임하여 대수 일을 모두 잘 거행하였으며 묘당의 계획에 참여 결단하고 찬조하여 이룬 공훈이 퍽 많았다. 명나라의 사명을 받들고 갔으는 울현이 전대의 아름다운 공로가 있었으니 진실로 국가의 주석이요 진신의 모범이었도다. 내가 바야흐로 노성한 옛사람의 임용을 도모하였는데 오랫동안 풍질에 신음하더니 호련히 부음이 들리니 이 아픈 마음을 견딜 길이 없도다. 이에 예관에게 명하여 방략한 전물을 드리노라. 아, 큰 덕인이 이미 갔으니 그 충의를 잊을 수 없음을 탄식하고 위문의 원전을 특히 가하여 어둡지 않을 연령을 위로하노라 하였다. 언관은 소속을 심리하는 관원이고 진신은 백관을 말한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6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순관을 만나면 말에서 내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다. 예조에서 병조의 간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무릇 대소 인원이 순관을 만나면 직위와 품질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말에서 내려 그 사유를 고하고 부재학 이상과 대간 이외에는 순관을 하마시키지 못하며 2경, 3경, 4경의 공무나 긴급한 질병이나 생산이나 사상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순찰에 범한 자는 대간과 부재학 이상은 그 근수를 가두고 그 나머지 3품 이하는 그 가산을 가두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정부 6조에 내려 같이 의논하게 하였다. 다시 계하기를 공무가 긴급하다는 명문이 없는 자와 질병 생산 사상으로 인한 자는 보를 받고 석방한 뒤에 이를 핵실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사직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7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 7월 27권 세종 7년 2월 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 7월 27권 세종 7년 2월 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동전 130문을 동일근에 준하게 하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일찍이 교지를 받잡기를 동전 150문으로 동일근에 준하라 하였사오나 새로 주조한 전문의 경중이 같지 않아서 150문의 중량이 동일근보다 무겁고 또 주조의 비용이 적지 않사온데 150문으로 동일근에 준한다면 전화의 가치가 너무 경하오니 청컨대 130문으로 동일근에 준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27권 세종 7년 2월 8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의 규찰 조건을 기록하여 아래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동전을 이미 일찍이 수교한 바에 의하여 저화와 더불어 겸용하게 하고 그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의 규찰 조건을 아래와 같이 갖춰 기록하나이다. 1. 부상대구와 각색의 공장들이 국가의 법을 업신여기고 미도와 포화로서 서로 모욕하고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범한 자의 죄의 경중에 따라 중한 자는 일정한 형벌을 처하여 널리 군중에게 보이고 경한 자는 장량 100대를 행한 뒤에 그 사람을 수군에 충당하고 가산을 관에 물수하며 능히 고발 체포하게 한 자가 있으면 범인의 가산을 반을 그 상금으로 충당합니다. 동정의 중량의 경중과 동정의 표면이 정련되지 못한 것과 그 좌획이 분명하지 못한 것을 핑계삼아 여러가지로 간택하는 자는 왕지를 좇지 않은 죄로 율로 논합니다. 1. 경중의 오부에 오호를 한 비로 삼아 각색 공장의 집과 잡물을 매매하는 자가 저화와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몰래 미포로서 사사로이 무역하면 발견하는 즉시로 포착 고발하게 하고 그 은닉하 고발하지 않는 비의 이웃 사람들도 아울러 처벌하여 능히 이를 포착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범인의 가산의 반분을 상급으로 충당합니다. 승두 이하의 곡물로 무역하는 것은 차한에 부재합니다. 1. 한성부 유후사의 경시서에서는 상항의 범죄의 매자와 매자를 찾아 추문하여 아울러 그 죄를 논단하되 그 마음을 다하여 봉행하지 않는 자는 사음부로 하여금 규찰하여 다스리며 왕지를 좇지 않은 율로 논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8일 무신 네 번째 기사 황해도 감사에게 명나라에 바칠 물품과 정정할 물건을 바치지 않게 하다. 황해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본도에서 명나라 사신의 왕래에 따른 지대를 전부 판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명나라에 바칠 물품과 사신 인정 물건을 바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8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양인검 단인도를 각각 한 자루씩 주다. 너비 길이 한 자 반 너비 한치 닷푼 짜리를 청구함으로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8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마육의 매매를 우육 매매 예에 따르게 하다. 한승부의 계하기를 지금부터 마육의 매매를 우육의 매매 예에 의하여 서울 안에서는 한승부의 차표와 예방에서는 그 관청의 명문을 받아야만 비로소 매매를 허용하고 위반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8일 무신 일곱 번째 기사 대궐 안의 주기 외에 기타의 응기는 도금하지 않게 하다. 전제하기를 앞으로 대궐 안의 주기 외에 기타의 응기에는 도금을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9일 기윤 첫 번째 기사 왕이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신하와 하천추례를 거행하다. 임금이 공복과 면류관을 쓰고 행하였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10일 경술 첫번째 기사. 같은 감찰들이 반대하였으나 감찰 허만석 전충 등을 행공하게 하다. 정사를 보고 임금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대장 등이 감찰 전충 등 7인의 공합 답통으로 모두 비염하고 나오지 않으니 사신을 영접할 때를 당하여 사무가 번잡다단하여 하루도 일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거니와 감찰 허만석의 소행은 큰 과실도 아니니 헌부에서 만석으로 하여금 나와 직무를 보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전충 등을 다른 관직으로 옮기고 대장은 다시 합의하는 것이 어떠한가. 대장과 감찰을 모두 행공하도록 하는 것이 또 어떠한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모두 다 행공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까 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만석을 제외하고 대장 감찰을 모두 나와 직무하라 하였다. 감찰 2연간 정승경, 심의원, 조광, 권수종, 민화 등이 상서하기를 신등이 생각하건대 감찰 허만석이 장인의 초상을 당하여 단 하나뿐인 사유로서 상가의 주인이 되어 빈소에 있었으니 그 범념함은 의심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계도 받지 않고서 상제를 마친 이튿날 춘향대제의 청제소에서 헌관을 감찰하였으니 이미 죄가 있는 것입니다. 또 14일에 제사를 행할 때에는 의당 막자에서 시위하여야 할 것인데도 안연하게 집에 있었고 심지어는 황공하실 때에도 시비를 걸하여 누차 국가의 법을 범하였기에 이는 풍하 법도의 직임에 마땅하지 않으므로 신등이 이 뜻으로서 본부에 고하였더니 본부에서 잠시 만석에게 물은 뒤에 달이 넘어도 탄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찍이 마음대로 상가에 출입한지를 아뢰어 보고하지도 않고서 만석으로 하여금 행공하게 하니 이도 또한 풍하의 법도를 맡은 직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감찰 전충 등이 비염하고 다시 병을 칭탁하고 사퇴를 구한 것이온데 대사은 이명덕 등이 자기의 과실은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전충 등에게 힐문하고 그 주밀한 결속으로 만석의 죄를 벗게 하니 이것은 아주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우선 유사의 명을 내리시와 이 실상을 규명토록 하옵시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을까 하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이 영관 등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혐의가 없으니 모두 나와서 직무하라 하니 대사원 이 명덕 등이 계하기를 감찰 등이 만석의 과실을 고함으로 본부에서 이를 추획하니 만석이 대답하기를 나의 집과 장인의 집이 각각 떨어져 있어서 별로 범연한 사실이 없어 청지를 감시하고 귀가하였는데 마침 처가의 간호가 상복을 하고 왔기에 아마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아서 이 연유를 본방에 고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므로 내가 비로소 집으로 돌아갔고 4일의 제사를 지낸 뒤에 하례로 인하여 조회에 나가다가 길에서 영사를 만나 하례를 정지함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기에 신등은 모두 만석의 과실이 없음을 논의 합의하고 이로 하여금 행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였던 바 감찰 등이 다시 허물을 신등에게 돌려 말하기를 대장이 풍하와 법도를 맡은 관원으로서 만석의 죄를 계문하지 않고 사정으로 단안을 내려 독단하여 직무토록 하였다 하므로 신등은 또한 비염하였던 것이온데 이제 명하시기를 신등도 감찰과 더불어 모두 행공하라 하시니 신등은 보통 관원이 아니어서 다시 그 감찰과 더불어 한 관원에서 직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가 승상의 재량이 있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답하여 말하기를 감찰들이 고집스럽다. 이리 번다한 때를 당하였으니 경등은 나의 명을 쫓아 행공하는 것이 옳다 하고 전충 등 7인을 불러 또한 행공하도록 하였다. 처음에 감찰들이 만석의 죄상을 들어 헤아린 것은 만석이 허물이 있다 하여 같은 관원에 벼슬을 하지 않으려고 고의로 참여를 불허하고 죄를 더하여 내쫓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법념은 상가에 드나드는 것을 말한다. 세종시록 27권 세종 7년 2월 10일 경술 두번째 기사. 갑사가 그 아랫사람을 심하게 다루면 감사가 체포 수감하여 벌하게 하다. 병조에서 감길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하몽주사 박흥손이
세량을 독촉하기 위하여 바야흐로 별감 신말 은계를 거느리고 최천봉의 집에 이르니 천봉의 사위 갑사 이홍민이 종 3인을 거느리고 흥손의 등을 잡아 결박고 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또 거리에 순시한 뒤에 뽕나무에 매달았으니 그 방잠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각도의 감사가 통정 이하의 관원은 비록 직접 처단할 수 있으나 갑사는 스스로 금병이라 감사가 직접 처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기탄하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방금하는 조치가 없다면 아마도 후일에 이와 같은 횡패하는 자가 잇따라 생겨날까 염려되어 오니 청컨대 지금부터 하번한 갑사에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감사가 체포 수감하고 이를 아뢰어 보고하여 죄를 결단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포장의 관역을 쏘는 몫의 길이를 정하여 그보다 짧은 것은 사용하지 않다. 병조에서 훈련관의 천문에 의하여 계획하기를 후를 쏘는 몫의 길고 짧은 척수를 3군 도진무와 본관의 제조가 합동하여 검토 제정하여 싸운데 150보의 후를 쏠 때는 화살의 긴 것은 보수척으로 3척 8촌이요. 그 다음이 3척 6촌이요. 짧은 것이 3척 4촌이요. 240보의 후를 쏠 때는 화살이 긴 것이 3척 5촌이요. 그 다음이 3척 4촌 3푼이요. 짧은 것이 3척 4촌이요인데 상기한 몫이 중에 그 짧은 것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후는 포장의 관역이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1일 신해 첫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 내관 윤봉과 박씨를 예에 따라 맞이하다. 직서의 내용 기록 서울에 들어오니 명나라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니 임금이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화루로 거둥하여 직서를 맞이하여 창덕궁에 이르러 예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임금이 사신과 더불어 2번 절하고 다례를 행하였다. 채붕을 맺고 자피를 행하였는데 공문과 교량의 결체는 전에 비하여 더욱 성대하게 하였다. 그 직서에 이르기를 황제는 조선궁한 성휘 아무에게 직서로 유시하노라. 짐이 대통을 이어받던 날 왕은 사제를 보내어 표문과 박물을 올려 하리하니 그 간독한 충성을 보고 심히 이를 아름답게 여겼노라. 짐이 천하의 굴림함에 있어 오직 선황제의 도를 이어받고 왕이 번국의 한 방면을 지키며 또한 그대의 선왕의 행한 바를 좇으니 더불어 태평을 즐기며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제 내관 윤봉과 박씨를 보내어 왕과 왕비에게 체패를 하사하여 그 가상함을 포장하는 뜻을 보이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를 유시하고 국왕에게 저사 20필 윤금 6단 채견 20필을 내리고 왕비에게는 저사 10필 윤금 4단 채견 10필을 내린다 하였다. 병시에 태평관에 거둥하여 하마연을 베푸고 신시의 궁으로 돌아왔다. 지신사 곽존중을 보내어 두 사신에게 각각 옷 한 벌과 갓신 안장갖춘 말 등을 기증하고 두목지휘 전호 이하에게도 각각 옷 한 벌과 갓신 안장갖춘 말을 기증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1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성주 계령 안산 안동 의흥 합천 등지에서 지진이 일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지신사 곽존중을 보내어 두 사신에게 무난하다. 이는 상례이었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왕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두 사신에게 초의 초관을 기증하고 익일년을 베푸다. 임금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지신사 곽종중에게 명하여 먼저 두 사신에게 초의 초관 각각 한 벌씩을 기증하게 하고 또 익일년을 베풀고 궁으로 돌아왔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이명덕 송인상 송기 양활 김자희 등이 사직 상소를 내니 도로 내주다. 대략 이르기를 신등이 외람이 헌부의 직임을 받아
들었다가 하관에게 요구를 당하였으니 이는 신등이 용렬하고 우둔한 소치입니다. 어찌 감히 기강을 맡은 관할을 오랫동안 더럽히겠습니까? 청컨대 신등의 지경을 파하시옵소서 하는 임금이 비답하기를 경등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하고 사직상소를 도로 내어주고 또 감찰 험한석도 도로 나와 집무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내관 이기를 보내어 두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정사 윤봉부사 박실이 각기 왕과 중궁 동궁에게 물품을 바치다. 임금에게 단자 2필, 백화견 1필, 사탕, 용안, 여지 등을 바치고 중궁에게는 단자 2필을 바치고 동궁에게는 단자, 백모자 각 1필을 바쳤으며 부사 박실도 또한 임금에게 단자 1필, 백모자 1필을 바치고 중궁과 동궁에게 각각 단자 2필을 바쳤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윤봉이 사신으로 다녀와 청하니 서흥을 승격시켜 도읍으로 하다. 우대원 김맹성이 사신에게 문안할 때 윤봉이 김시우를 시켜 가만히 맹성에게 문계를 보이니 이는 곧 판서 이빈이 융중부에게 계집종을 준 문서였다. 처음에 윤봉이 이빈의 집에서 커서 드디어 명나라에 뽑혀 들어갔다가 기충년에 윤봉이 사명을 받들고 돌아오며 이빈이 윤봉의 어릴 때의 노고를 말하고 봉의 아우 윤중부에게 계집종 우을덕을 준 것인데 이빈이 주살되었기 때문에 관에 몰수당하였던 것이다. 맹성이 사양하니 윤봉이 말하기를 이 종이 비록 관에 기속되었거나 사세가 도로 내어줄만 하거든 전하께 아뢰어 주도록 하라 하고 봉이 또 말하기를 서흥은 큰 고을이다. 전하께 아뢰어 도읍으로 승격시켜 이것으로서 만대에 내 이름을 전하고자 한다 하였다. 맹성이 윤봉의 말을 그대로 아뢰니 임금이 의정부와 육조의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말하기를 이 빈의 문계를 보며 정서의 필적인 근거가 있사오니 우을덕을 도로 내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또 옛날에 영월이 현령이었는데 그 현의 사람이 북경으로 가서 환관이 된 한 천모가의 사명을 받들고 돌아와 군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제 서흥은 본래 지군이요 호수도 또한 1440호나 되어 원평 등의 도호부보다 많으니 성격시켜 도읍으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했다. 이에 형조에 명하여 얼떡을 중부에게 도로 주게 하고 또 이조에 명하여 서흥군을 성격시켜 도읍으로 하고 이나의 사람을 보내어 윤봉에게 이르기를 소충대로 내가 하게 하였다. 좌의정 이원이 이를 반박하여 말하기를 비록 사신의 청이라 하더라도 의뢰의 도읍으로 성격할 만한 고을을 도읍으로 성격시키는 것이 가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좌의정의 말이 옳다. 그러나 내 이미 윤봉과 더불어 말하였으니 좌의정의 말을 따라 중지한다면 반드시 이르기를 권한이 신하에게 있다고 할 것이니 혹 불가하지 않겠는가. 또 호수로 보아도 의뢰의 도부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고 명하여 칭호를 승격시키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4일 갑인 네 번째 기사 교수 훈도 학장 교도의 임명책과 병조의 번 나누는 제도를 아뢰다. 사무부에서 개하기를 성균관에 기숙하고 있는 생문의 수를 잠시 조사하여 보니 40명도 채 안되기에 각 해에 선발된 생문의 임명수를 상과하여 겨우 130명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에서 인재를 양육하는 법을 지극히 다하였는데도 서재에 기숙하며 독서하는 자가 이와 같이 적으니 무능 출신이나 무과 갑사의 시험 채용이라면 모르겠사오나 각 고을의 교도를 모두 생문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어 교도를 구하고 일단 취직하여 사은 숙배한 뒤에는 사유를 칭찬하여 이를 사피하고 궁벽한 시골에서
눈가림하여 유호라 이끌고 군욕도 면제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또 학업도 익히지 않으며 수개월이 못되어서 또 인연을 찾아 권문에 간청하면 작업을 올려 제수하니 오직 교훈의 공효만 얻을 뿐 아니라 금교와도 같은 것이 있어 관작 정설의 과람이 주로 이런 데서 연유하고 있습니다. 비요건대 개국 초기의 법에 의하여 개수관에는 어디를 막론하고 문과 출신자와 삼관의 전지로 교수로와 훈도의 관직을 임명하고 그 나머지 각 고을의 나이 만 40세 생원과 생도로서 학술의 조예가 깊어 사범이 될 만한 자를 선택하여 학장으로 정하고 3년 안에 공효를 이름이 있으면 교도에 임명하고 또 3년에 공효를 이름이 있으면 작업을 올리게 하며 그 공효를 이름이 없는 자는 수시로 파면하여 내쫓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그의 인재가 잇따라 나올 것이요 벼슬도 가람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병졸들의 번을 나누는 제도는 그 번에 들어가서는 시위하고 번에 나가서는 휴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하오건대 현재 갑사 60등이 매양 번에서 같이 가라 나갈 때를 당하면 그 직을 더 오래 하려고 그 복록을 계속 받으려고 그대로 번들을 청탁하고 있으니 만일에 사변이 있어 번을 합친다면 군병의 액수가 부실하여 부병의 제도가 도리어 선군의 상하령보다 못할 것 같으오니 실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전기한 군졸에 만일 고련이 생기면 각해의 무과 입격자로서 전직함이 있는 자와 매등 채용시험에 입격한 자로서 수시로 보충하고 번에서 갈마 나오는 군졸을 그래도 변통하여 번들지 못하게 하여 군병의 액수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정부와 육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교도를 임명하여 사고를 핑계하고 사피하는 자는 죄를 온단한다는 따위에 이른 누차의 교지를 받들어 거듭 점령한 바이요. 군졸의 번 나누는 것과 보충하는 따위에 이른 헌부의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삼관은 여기서는 예문관과 서문관, 교서관을 말한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4일 갑인 5번째 기사 체단, 체견은 상위문에서 수납하고 생견, 면포는 재용감에서 수납하게 하다. 윤봉이 무역할 초서피의 값은 체단 20필, 청서피의 값으로 체견 10필, 극세자로 백면주의 값으로 체견 11필, 호피의 값으로 생관견 20필을 내고 박실이 초서피의 값으로 생관견 25필, 삼능포 5필, 청서피의 값으로 생관견 18필, 호피의 값으로 상능포 5필을 내어 영접 도감에 주므로 도감에서 이를 받아 아래니 체단과 체견은 상위원에서 수납하고 생견과 면포는 재용감에서 수납하라 명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4일 갑인 6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에게 사신이 청한 석든장 12개를 만들게 하다. 평안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사신이 청구한 석든장 12개를 사신이 전해 준 모양에 의하여 만들어 가지고 아울러 그 모양과 함께 올려보내라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4일 갑인 7번째 기사 윤봉 박실이 물품을 청하니 그대로 해주다. 윤봉이 병풍지 16장과 신을 만들 녹비를 청구하고 박실은 그 신을 그가 가진 신의 견량대로 개조하여 줄 것과 말안장의 안식은 모두 은으로 새겨받고 고들개와 곱비 등도 모두 부속을 갖춘 일부와 흑록비의 안농 1개와 소도자 1개를 청구하므로 명하여 이를 다 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5일 을묘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5일 을묘 두번째 기사 광주 목사에게 명나라의 바치를 백자 장본 10개를 잘 구워 올리게 하다. 좌부대원 김자가 사신에게 문하는 윤봉이 말하기를 종이를 제조하는 방문과 사기를 바치라는 성지가 있었소 하므로 김자가 묻기를 사기의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 봉이 말하기를 수효에 대해서는 성지가 없었어. 그러나 내 생각에는 10개의 탁자에 필요한 것으로 한 탁자마다 대중소의 주발 각각 1개, 대중소의 접시 각각 5개, 대중소의 장본은 술그릇이다. 형상이 도구와 같고 배에 주둥이가 있는 것을 속칭 장본이라 한다.
10개만 될 것이오 하고 또 말하기를 칙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이와 같이 청하여 어떻게 알지 모르나 나는 본래 따로 사장하는 것이 없으니 장차 어디에 쓰겠소 하였다. 김자가 이 말을 임금에게 아뢰니 곧 전라도 감사에게 전제하여 전주의 지장에게 역마를 주어 올려보내라 하고 광주 목사에게 전지하기를 맥날에 바칠 대중소의 백자 장본 10개를 정세하게 구워 만들어 올리라 하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15일 을묘 세번째 기사 내관 이규를 사신에게 보내어 별선을 주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15일 을묘 네번째 기사 세자가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15일 을묘 다섯번째 기사 윤도 박실이 많은 물품을 청구한 이를 다 주다. 윤본과 박실이 안장과 신, 버선 등의 물품을 요구하고 나머지 세쇠한 물건과 두목들의 청구는 이루 기록할 수가 없었는데 명하여 이를 다 주게 하였다. 이 나쁜 놈들. 세종시로 27권 세종 7년 2월 16일 병진 첫번째 기사 진표사 도총재 조비형 진전사 동지총재 조모에게 내린 표문과 전론. 임금이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사은 표전에 절하고 이날 진표사 도총재 조비영과 진전사 도치총재 조모에게 의복과 화투를 하사하였다. 표문에 이르기를 하늘 같으신 마음에 인내하시고 편께 품어주심에 지극히 돈독하시에 황제의 은혜로운 하사가 오로지 찾으시니 다면 감격과 부끄러움을 더할 뿐입니다. 어찌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새기지 않으리까. 몸이 가루가 되어 부서져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외람하게도 용렬 우둔한 자지로 멀리 변방의 처하와 광명한 성대를 만남을 기뻐하오나 조그마한 도움도 드리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더니 어찌 성대를 깨옵서 갑자기 은사의 성자를 하사하시는 은혜를 가하실 줄을 뜻하였겠습니까? 윤명의 권장하시고 옵심이 환하게 밝으시고 궁금의 오색 기운이 찬란히 빛나옵니다. 심지어 신의 첩에게까지 황제의 은택을 적게 하시니 그 은총과 영광이 이와 같으면 정부에 드문 바입니다. 이는 대개 만물을 포용하는 도를 넓히시고 천지의 화생하는 공을 이루시는 성대를 삼가 만나 번국에서 중화를 사모하는 뜻을 어여삐 보시고 소신의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정성을 살피시와 드디어 이 잔열한 자지로 하여금 전례 없는 영광의 하사를 입게 하시니 신은 삼가 자나깨나 항상 추위를 잇는 따뜻한 온정을 가질 것이며 저 천지같이 장구한 연수를 누리시도록 추구하는 마음 배나 간절하옵니다 했다. 박물 표문에 말하기를 하늘과 같은 사랑이 매우 깊으시니 특별히 두터운 언덕을 입었습니다. 토산물이 비록 박락하오나 이로써 사리하는 정성을 표할까 하와 삼가 백세저포 50필 흑세마포 100필 백세면주 20필 황화석 만화방석 잡채화석 각 20장 인삼 송자 각 200건 잡생마 30필을 갖추었나이다. 위의 물건들은 황무지 벽지에서 생산되었고 양공의 손에 제작된 것이 아니오니 어찌 올려드리는 물건에 충당하오리까마는 공경이 옛사람의 헌건한 정성을 본받았을 뿐입니다 하였다. 전문에는 말하기를 지휘가 이극에 높으시어 가까이 모시고 황제의 큰 계획을 도우시고 은혜를 구중으로부터 인도하시어 이 먼 해변에까지 뻗치게 베푸셨습니다. 분이를 헤아림에 소망에 넘사오니 뼈에 새겨 어찌 오릴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외람하게도 용렬한 자지로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 경미한 도움마저 없었으니 어찌 거룩한 혜택을 적기를 바라겠습니까? 마는 사신이 바야흐로 이름에 공경히 사륜의 명을 받아 싸우며 진귀한 사물을 나누어 주셔서 은사의 상자를 받은
영관을 얻어싸우는데 그 은혜가 과처에까지 미치시니 온 나라가 기뻐 날뛰옵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영명하신 작품은 옷같이 온화하옵시고 위대하신 도량은 목같이 기뻐 마음은 항상 천하를 품어 편안하게 하는데 돈독하시고 공로는 보익하신데 더욱 빛났습니다. 드디어 배방으로 하여금 거듭 큰 은사를 받게 하시니 신은 삼가 마땅히 번국의 직분을 공경히 준수하고 전보다 갑절이나 송축기도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백세제포 20빌 흑세마포 40빌 인삼 50건 송자 100건 잡생만 내 피를 바치나이다 하였다. 헌그는 미나리를 바치는 것처럼 면맺지 못함을 말한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7년 2월 1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윤봉이 우부대원 이대에게 죽은 이비의 아내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하다. 내가 9살 적부터 이빈의 집에서 양육되어 20여 세의 명나라 조정으로 들어가 지금까지 편안히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그의 인덕이다. 이빈이 스스로 죄를 지어 어미형을 입었으나 그의 아내가 아직도 생존하고 있으니 비록 잠깐 나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며 그도 또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 뜻을 알려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물품의 매매를 위한 상인이 없어 사신이 화를 내므로 격려를 의금부에 가두다. 사신이 성을 내어 영접 도감사 김을현에게 말하기를 두목이 많지도 않은 물화를 가지고 매매를 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 밖에 시정의 상인이 한 사람도 오지 않으니 이는 간소한 꾀를 써서 물건의 시세를 올리는 것이 분명하다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명하여 격려를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격려는 상인들이 금지 물품을 암그리하여 그 허물이 자기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매매를 금하여 사람들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한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16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사신관에서 매매할 때 금, 은, 피, 물 13세 이상의 점화포를 금하다. 전지하기를 사신관에서 매매할 때 금, 은, 피물과 13세 이상의 점화포를 제외한 그 나머지 물건은 금하지 말라 하였다.